청해진 해운 유병헌 회장 부자를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현장 추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적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특별수사팀이 대거 보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추가로 특별수사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김 총장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능력이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수사팀에 합류시킬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합류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현재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몇 명씩 투입이 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정이 되면 즉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추적 작업, 전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아직 주요 범죄자 유 회장과 장남인 대균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추적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실적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정보 공유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경찰 연락관이 특별수사팀에 상주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검거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 쪽에 인계하는 역할을 이 연락관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검찰 내부 정보 공개가 원활히 경찰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경찰이 연락관이 상주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이 수사 정보는 검경이 잘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연락관이 합류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검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유 회장 부자를 잡으려고 했다가 번번이 놓치곤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검경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유 회장을 추적하는 이른바 추적조는 모두 80명입니다. 이 검찰 쪽에서 30명, 그리고 경찰 쪽에서 50명, 이렇게 80명이 지금 현재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추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80명 한 팀이 완벽한 한 팀을 이뤄서 정보 공유도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80명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 인력들에게는 정보 공유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이 정보 공유가 현장 검문 검색 경찰 인력들에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락관을 상주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검문 검색이 구멍이 뚫려서 유 회장과 장남 대균 씨가 이 검찰과 경찰의 수색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건 아니냐, 이 같은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찰 연락관 상주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검찰이 늦어도 지난주까지는 이제 검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유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추적 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검찰은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순천 일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유 회장이 순천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되 순천 인근 지역, 광양이나 여수 등 순천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중 수색 대상은 구원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범주를 좁혀가면서 잠복 작업을 통한 수색 작업, 추적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일대 구원파 신도들의 명단을 모두 분석을 해서 강경파를 추리고, 그러니까 유 회장 측의 도피를 도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강경파를 추리고 또 도피 중인 신도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에도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병헌 회장이 순천 일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물론 높겠지만 이미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정확히 어디 있느냐 이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한 발 늦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한 발 늦게 유 회장의 소재지를 파악을 하면서 이 뒷북 수사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순천 비밀별장의 경우에도 유 회장을 바로 코앞에서 결과적으로 바로 코앞에서 놓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 같은 비판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적 작업이 실패를 했지만 그 꼬리를 놓치지 않고 유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추적 작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유 회장에 대한 꼬리를 놓치진 않았지만 작은 실마리를 토대로 잠복 작업, 현장에 대한 추적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아직 주요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역시 유 회장의 검거 시기 그리고 장남 대기훈 씨의 신병을 언제쯤 확보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분위기 전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당한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추적 작업을 이어나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이승현입니다.